현대차 지부가 2020년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사 추모 간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전태일 판화 문화재 협약식이 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공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교육 영상이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늦게 시작된 교섭이 지난 10회차를 마치고 이번 주 11회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오만 조합원 동지들이 방역과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6위권에 머물렀던 총 생산량이 올해 상반기 세계 4위로 올라선 건 분명 조합원 모두의 힘이 원동력이 된 걸 겁니다. 올해 단체 협상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섭이 추석 전 타결되기 위해선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이번 주가 아닐까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일치한다면 속도는 분명 빨라질 텐데요. 다만 이러한 지점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부는 오만 조합원과 함께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미래의 진정한 가치는 오만 조합원 동지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동하고 계실 동지들과 함께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년 단체 교섭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회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난 8차 교섭에서 실무 교섭을 강화시켜달라는 지부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4개 별도 요구안에 대해 노사 공동 발전 및 노사 관계를 위한 사회적 선언문으로 포괄적 내용을 담아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지부는 노축 핵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년 임금 교섭은 절대 마무리될 수 없으며 요구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추석 이후 강고한 투쟁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지부장은 사측이 추석 전 타결 의지가 있다면 다음 주 교섭에서는 임금 성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열사추모관 건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열사추모관 건립 사업은 노동자의 투쟁 역사를 기록하고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김대식 열사의 회장은 부지 선정 절차와 모금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진상건 사무국장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는 사업 집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1일 전태일 50주기 기념 창작 판소리 전태일 MOU 체결식을 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지부를 비롯해 기아차 지부, 창작 판소리 연구원, 전태일 50주기 범국민 행사 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편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10월 중 제작 발표회에 이어 전태일 기념일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위원 정호진이었습니다. 2020년도 벌써 하반기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오직 노동자와 서민들, 더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흔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표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이 되어서야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가려놓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 부끄러운 단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가장 취약한 곳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사업장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쫓겨나거나 사업장 문을 닫아도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온갖 노동의 권리를 탄압해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저항의 근거가 되어줄 법조차 없습니다. 노동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힘을 합치고 함께 싸워나가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 가진 이름을 붙여 제멋대로 노동자를 갈라놓고서 어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면서 노조도 없이 온갖 권리를 침해당하며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그 형량이 너무 낮고 또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따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란 대부분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본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더 위험한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법은 이런 기업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 초기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택배 노동자들은 정부 대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과로에 의존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유지되는 것에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산업재해는 기업들에겐 그저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직접 법을 바꾸고 직접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2020년의 핵심 투쟁과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생기고 노동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이뤄내고 싶었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세 가지 법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직접 입법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350만 명이나 되고 노조할 권리를 제약받는 특고 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에 7명, 1년이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 사실을 외면하게 될 때까지 기성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주노총뿐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해 투쟁하고 그 투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일 것이고 100만 조합원의 자부심일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스스로 불꽃이 된 지 올해로 50년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3법 쟁취야말로 열사의 50주기를 기리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자 열사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가는 투쟁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농성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7명의 노동자, 노동조합은커녕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얻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바로 오늘의 전태일입니다. 50년, 전태일 열사의 바람과 소원을 우리가 이제는 이뤄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100만 조합원이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를 외치며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를 위한 평전과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계천에 건립된 전태일 기념관에 이어 열사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가 돼 부지 매입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태일 열사의 고향임에도 생가의 표지판 하나 없이 대구에서 그의 정신을 싹 틔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큰 발자국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열사의 정신을 단지 노동 문제나 자기 희생 정신만으로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준 일이 문제라는 진술처럼 우리는 전태일에게서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명제를 배우게 된다고 쓴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의 서문을 통해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태일 3법 입법 쟁취를 위한 근본 취지가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구 시민단체의 모금운동에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함께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